영화 속 제임스 본드를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. 검은 가방을 든 악당들이 은밀하게 돈을 숨기는 곳, 바로 스위스 은행입니다. 비밀 계좌의 대명사,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, 고객의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그 전설적인 이미지 말입니다. 그런데 혹시 지금도 자산가들이 돈을 숨기러 스위스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경제 상식은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겁니다. 지금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. 더 이상 스위스는 검은 돈의 성역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그 막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갈 곳 잃은 돈들이 공중분해라도 되었을까요? 아닙니다. 그 돈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를 향해 투명한 금융을 외치고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나라, 바로 미국입니다.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 최대의 조세 회피처가 되어버렸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선진국의 이중적인 민낯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, 양봉입니다. 구독 누르시고 저랑 같이 이 지저분한 껍질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. 우선 역사를 잠깐 짚어봐야 합니다. 스위스 은행의 철옹성 같던 비밀주의가 무너진 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. 당시 미국은 돈이 급했습니다.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했으니까요.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해버립니다. 당시 스위스는 고객 정보를 넘길 수 없다고 버텼지만 미국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에 썼습니다. 미국 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.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느니 차라리 고객 명단을 넘기는 게 낫죠. 결국 스위스는 백기를 들었습니다. 이때부터 스위스 은행의 신화는 무너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. 미국은 2010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, 줄여서 FATCA라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듭니다.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미국인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법입니다.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번 돈의 30%를 세금으로 떼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.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국세청에 정보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탈세를 막겠다는 명분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를 본따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, 즉 CRS라는 것을 만듭니다. 한국, 스위스, 영국, 중국 등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서로의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약속한 겁니다. 이제 한국 사람이 스위스에 계좌를 만들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넘어옵니다.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CRS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선진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? 놀랍게도 미국입니다.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?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너희 나라에 있는 우리 미국인 계좌 정보는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미국은 자기 나라 은행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계좌 정보는 다른 나라에 주지 않습니다. 정보의 일방통행입니다. 즉 한국 부자가 미국 은행에 돈을 숨기면 한국 국세청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검은 돈과 막대한 자산이 미국의 사우스다코타, 네바다, 델라웨어 같은 주들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취재하며 확인한 바로는 특히 사우스다코타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. 원래는 옥수수나 키우던 조용한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금고가 되었습니다. 이곳의 신탁법은 아주 파격적입니다. 영구적인 신탁을 허용해서 대대손손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도 채권자가 이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줍니다. 비밀 보장은 스위스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. 판도라 페이퍼스 같은 탐사보도 문건들이 터질 때마다 요르단 국왕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유력 인사들의 자금이 미국 사우스다코타나 델라웨어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. 미국은 겉으로는 투명성을 외치며 다른 나라의 조세 회피처들을 박살내놓고는 정작 자기네 안방에 세계 최대의 조세 회피처를 차려놓고 손님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.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.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법적으로,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단순히 미국이 나쁘다, 위선적이다, 비난하고 끝낼 문제일까요? 아닙니다. 투자자라면 여기서 자본의 속성을 읽어야 합니다. 자본은 도덕적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곳으로 흐릅니다. 지금 그 종착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러의 강세와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.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표면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미국이 탈세 단속에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이면에
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더 몰리겠구나라는 역설적인 흐름까지 읽어내셔야 합니다. 부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위스를 떠나 미국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.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그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. 방송이 끝나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. 사우스다코타 트러스트 산업이 얼마나 거대하게 성장했는지, 그리고 OECD의 CRS 가입국 명단에 왜 미국만 쏙 빠져 있는지 말입니다. 팩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금융지능을 높여줄 겁니다. 단순히 감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금의 물길을 보십시오. 그 물길 위에 여러분의 투자가 올라타 있어야 합니다.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, 양봉인의 돈바석의 양봉이었습니다.